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뉴욕 등 재미동포사회도 대통령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트럼프 행정부가 맨해튼 교통 혼잡세를 오는 가을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의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퀸즈보로장이 코네디슨의 전기 및 가스 요금 가격 인상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뉴욕 등 재미동포사회도 대통령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 시간 8일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선일로 지정된 6월 3일은 윤석열 파면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 파면 등 고립되는 거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선일 확정에 앞서 선관위는 이미 파면 당일인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고 광역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재외동포청에 재외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외동포청은 바티칸, 유네스코, UN 등 국제기구 공관을 제외한 전 공관에 이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는 231개이며 올해 대선 때 재외투표 참여자를 역대 최대인 30만 명보다 1.3배 많은 약 40만 명으로 간주, 선거용품을 각 공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 총영사관은 3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2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고 1명은 공관장이 선관위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지난 5일 밤 베이사이드 3원각에서 모임을 갖고 탄핵 찬성 집회를 65번 개최,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으며 이 조직을 중심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트럼프 행정부가 맨해튼 교통 혼잡세를 오는 가을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달 하순부터 교통 혼잡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MTA가 지난 4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적어도 올여름 중반까지는 교통 혼잡세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MTA와 트럼프 행정부는 10월까지 추가 모션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 역시 같은 날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교통혼잡세 일시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양측이 당분간 교통혼잡세를 존속시킨다는 데 합의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MTA는 지난 1월 초부터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에 나섰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연방정부의 승인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MTA와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 소송에 돌입했으며 현재 이 교통부는 4월 20일까지 교통혼잡세 부과를 직권으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MTA와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교통혼잡세를 올가을까지 존속시킨다고 합의함에 따라 4월 20일 일시 중단이 만료되면
다시 교통혼잡세가 재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법정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교통혼잡세는 기존대로 부과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습니다. 한편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뉴욕시를 방문, 에릭 아담스 시장과 뉴욕 전철을 함께 타며 MTA가 교통혼잡세 부과 이유로 인프라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난민 지원금 1억 800만 달러를 환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이달 초에 뉴욕시 정부에 서한을 보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뉴욕시에 배정된 1억 8,800만 달러의 난민 지원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중 8천만 달러는 지난 2월 일방적으로 환수됐습니다. 서한을 보낸 캐머런 해밀턴 연방재난관리청 고위관리는 난민 지원금 환수 조치는 이민세 관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배정된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난민 지원금 환수는 불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금은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 지원금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의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은 8일 오전 11시경 포트리 고등학교 내 학생 간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학교는 즉시 봉쇄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칼에 여러 번 찔려 중상을 입은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찌른 또 다른 학생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모인 에비뉴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칼에 찔린 남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생 간의 칼부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8일과 9일 양일간 전력 공급업체 코네디슨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퀸즈보로장이 가격 인상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8일과 9일 양일간 공청회를 열고 코네디슨이 뉴욕시 5개 보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제안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은 7일 퀸즈보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1월부터 전기료와 가스료를 각각 11.4%와 13.3% 올리려는 코네디슨의 만행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리처드 보로장은 전기와 가스료 인상은 이미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네디슨은 전기 공급 시스템 대규모 개선을 위한 16억 달러와 가스 공급 인프라 개선을 위한 4억 달러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코네디슨의 인상안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맨해튼 소호에서 대낮에 20대 여성 2명을 깨진 유리병으로 공격한 용의자가 상습범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7일 오후 3시경 맨해튼 소호 거리에서 깨진 유리병으로 25세 여성의 목을 찌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시 NYPD가 적힌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날 25세 여성은 우스터와 브룸 스트릿을 건너던 중 용의자가 유리병을 깨트리고 깨진 조각을 들고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용의자는 이유 없이 이 여성의 목을 찔렀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수술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25세 여성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여성의 유리병을 던졌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46세 노숙자 머슬린 브런슨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런슨은 지난 2022년 비번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살인 미수, 폭행,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소셜연금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마이소셜시큐리티에서 잦은 접속 오류와 잘못된 알림 메시지 등이 발생해 시니어와 저소득 주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수혜자들은 계정 접속 시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제라며 해당 수혜자들은 여전히 지급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SSA 측은 오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지급 중단 메시지를 받은 수혜자들도 실제로 지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023년 SS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약 740만 명이 SSI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오류로 영향을 받은 수혜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월분 SSI는 2일에 지급됐으며 5월에는 1일과 30일에 두 차례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국은 4월 중 소셜연금을 수혜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9일, 16일, 23일 세 차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국은 지난달 신규 신청이나 은행 계좌 변경 시 사기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을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용자 불편과 민원 급증으로 일부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4일부터 장애보험, 메디케어, SSI 신청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예정일에 연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거래은행에 우선 문의한 후 SSA로 전화 혹은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소속 한인 최초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를 인용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스 MS-27 우주선이 7일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조니 김이 2017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처음으로 맡게 된 우주 임무입니다. 조니 김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조사와 기술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12월 9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돼 미국에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해군 특전단 훈련을 마치고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 잠수부 특수정찰 저격수 등 다양한 특수작전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라크전에 파병돼 100여 회의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다수의 군 훈장과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군의관을 꿈꾸며 뒤늦게 샌디에이고대에 진학해 수학을 전공했으며 하버드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주요 수입품들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매출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적자가 큰 57개국에는 상호 관세를 적용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26%, 중국에는 34%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의류, 가전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폰을 수입하고 있으나 삼성 갤럭시는 한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26%의 관세를, 애플의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3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돼 저가 자동차는 최대 5,000달러, 고가 자동차는 2만 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앤더슨 경제그룹은 추산했습니다. 수입 신발과 의류 역시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20%의 관세에 34%의 상호 관세가 추가되며 무려 54%의 관세를 물게 돼 가격 급등이 예고됩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각각 46%, 37%의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커피와 초콜릿을 포함한 중남미에서 수입되는 식품들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부과 방안은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혼란에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간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마감돼 지난달 31일 1,472.9원 기록을 깼습니다. 특히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3일 1,483.5원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마감 뒤 더욱 치솟으며 1,480.9원을 기록, 16년 전 기록이 깨지면서 1,500원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1,473.2원으로 마감되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장마감 불과 몇 시간 만에 어제 하루 상승치보다 더 많이 폭등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중국이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맞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추가로 50%더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전 세계 기업들의 미국 2조 달러 투자 약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국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1조 9천억 달러로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투자 유치액 9,10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소프트뱅크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가 각각 1천억 달러씩 투자를 약속했고 프랑스의 해운회사 CMA-CGM도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으로는 애플이 무려 5천억 달러,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50억 달러를,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차가 지난달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같은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관세 정책으로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려 한 것이지만 글로벌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서 투자 약속 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피해는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 1조 9천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이제 누구도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힘들고 미국도 투자하기에 매력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말라고 유럽연합에 촉구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세계 각국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미국 투자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폭력 확산 사태 이후 3일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번 사망자 역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령기 아동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우정국은 우편 배송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송 속도를 높이는 등 우편 서비스 기준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이 책정된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으로 더 많이 가져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를 그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혹평을 받은 영국 화가가 이번 논란으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41년간 이어온 사업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세계기분장애학회 공식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와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를 마시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추운 계절에 잉태된 사람이 더울 때 잉태된 사람보다 건강에 좋은 갈색 지방 조직이 더 활발해 내장 비만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은 북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 기간에 영유아 사망률이 악화돼 2023년 기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1,000명당 18명으로 추정했습니다. 6일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신체적 폭력, 채무노역 등 강제노동 현황이 드러난다며 한국 최대 규모 단일 염전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결빙경보가 발효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